현장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 가지 대책도 함께 들으셨는데 네네. 일단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하신 말씀 때문에 네. 현장은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진료의 지원을 정부가 계속 고민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현장에서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네. 아마도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본인들이 좀 고생했던 것을 약간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어제 굉장히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책임 있게 해라. 네. 이런 말씀 때문에 후속 대책들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일단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그 전에 현재 소아과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이 문제가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인이 인구 감소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 국립대 병원 한 군데 오늘 전화를 드려보니까 네. 10년 전에 비해서 환자가 한 50%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환자 한 명당 돈을 주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죠. 환자가 감소하면 그 교수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거랑 돈을 못 버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병원 경영이 계속 악화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과가 계속 축소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개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가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못 움직이니까 네. 환자가 줄고 직원들이 좀 나가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함께 계신 데들은 한두 분이 돌아가면서 쉬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아과 간판을 내리고 그냥 다른 일반 진료로 돌아서신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가 좀 막바지에 있지만 아직 그분들이 다시 소아과 개원 의사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아과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좀 아침 일찍 빨리 가서 줄 서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교수님도 자녀가 4분이나 된다고 하는데 혹시 오픈런 해보셨는지? 저는 오픈런은 안 해봤고 네. 밤에 119 불러서 응급실에는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좀 의아한 게 교수님은 의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병원에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간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오픈런 잘 안 합니다. 저는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네. 애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밤에 발생하는 일들이 좀 별일 아닌 경우가 경험이 쌓여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밤에 응급실 가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든 편이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좀 키우다 보면 이 일이 병원에 갈 일인가 아닌가를 가릴 수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밤에 응급하는 소아과가 없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에 현재 소아 전문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한 10개 정도 있고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 늘리려고 했고 또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도 달빛 어린이병원을 100개까지 늘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많은 재정이 또 투입돼야 되고 그렇죠. 또 그걸 하고 싶은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재정을 강하게 넣겠다. 이랬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과를 전공을 하는 의사들이 적다. 즉, 이 전공의들 중에서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 아마 모든 직장에서 요즘 20대들이 를 대하는 그 Z세대라는 분들의 특성이 네. 의사 사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목표는 삶의 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소아과뿐만 아니라 네. 힘든 과를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수입에 관한 것인데 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수가 계속 주니까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게 명백한데.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내가 지금 이과를 선택해서 전공의하고 전문의하고 나가서
환자가 안 오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 음. 이제 예전에 뭐 2017년인데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실에 이제 사망 사건이 나면서 교수님이 구속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 당시 그 교수님이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이런 원인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종합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소아과 기피가 이제 정부 정책 탓이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앞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강하게 하신 말씀이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럼 그동안 정부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정부 잘못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감소는 예전부터 예고된 것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건 다 예측했던 문제인데 예측을 했으면 그 예측에 맞게 정책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그때 표가 되는 정책들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생아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신생아실 그때 뭐 없다 막 이래가지고 신생아실에 엄청난 자원 투자도 하고 인력의 보상도 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신생아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때그때 이슈가 되면 지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온 것 이제 이런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네. 나왔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 또 중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암이나 희소 난치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꽤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지방 거점 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병원에 만들어져도 과연 거기서 근무할 의사는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네. 오늘 대변인이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 후속 조치 브리핑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국립대학교 병원을 중심 축으로 해라. 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의 소아 진료를 의무화해라 의무화. 시스템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곳들이 다 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도 인력 양성이 계속 고민인 것 같고 그 인력 양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대학교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방향은 잘 잡은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증을 이야기할 때는 중증이 꼭 암은 아니고 암이 다 중증도 아니고 희귀 질환이 다 중증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을 관리하는 암은 이제 생존자가 많기 때문에 희귀 질환도 생존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거랑 당장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중증 환자는 조금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돼서 논의가 돼야 하고 그거는 수요에 맞게 정말로 이 전문가들이 더 적은 전문가들이 아주 깊은 공부를 한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수가 적어지면 네. 의사들의 경험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그런 환자 3명 본 의사가 10군데 흩어져 있는 게 좋은 거냐. 한 군데에 있는 의사가 30명을 본 경험을 갖는 게 좋은 거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먼 데까지 가더라도 불편하지만 더 전문가를 만날 거냐. 아니면은 좀 가까운 데서 만나지만 조금은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도 나는 가까운 데서 만날 것이냐. 네. 이거는 아마 국민들과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잠깐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상급 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만약 이 부분이 의무화가 되면 실제로 좀 배치를 하는데 인력 배치에 좀 도움은 됩니까? 아마 이제 의무화를 하면 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아야 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안 받으면은 전체적인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병원들은 어떻게든 하려 할 텐데 네. 그런 의사가 있나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할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부만 노력을 해온 게 아니고 의료계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온 게 있는데 대한소아응급의학회라는 데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이 소아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세부 전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육성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한테는 소아과를 좀 더 공부하게 하고 네. 소아과 의사들한테는 응급의학과를 좀 더 공부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소아응급실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벌써 한 수백 명 정도가 세부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신 걸로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이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한다면 소아응급실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동안은 이제 원격 진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소아의 대상에 대해서 24시간 전화 상담할 수 있겠다. 약간의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됩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부 발표는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죠. 네. 그 시범 사업을 2개 할지 하나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크게 지금 이거를 기대하시는 거는 대책을 보고 기대하시는 거는 좀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원격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심각한 진료보다는 상담이 위주로 본다면 야간에 집에서 애가 열나서 고민하는 부모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는 원격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접근인 것 같고 다만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더 위험을 만들지는 시범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면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거를 시범 사업을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시범 사업은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가 궁금해요. 만약 영상 통화로 이제 사람 얼굴이나 이런 게 잘 보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전화로 아 우리 아이가 갑자기 온도가 어느 정도 돼요. 뭐 어떻게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화로만 할지 네. 화상을 같이 할지는 아마 시범 사업 모델을 하면서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시범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집에 애들을 키우면은 다 해열 체온계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가요? 이거를 아마 확인하면서 부모가 애를 케어할 수 있도록 네. 그걸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시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아마 저출산이라는 것이 오래되고 있고 계속해서 생산되는 수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의사들의 목숨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사실 이게 네. 정부 탓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네. 정부가 미리 예측 못하고 준비 못한 거는 책임이 좀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왜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논의될 때 조금 아쉬운 점은 만약에 저 자리에 보호자들이 같이 좀 앉아 있었더라면 이런 좀 아쉬움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호소하는 것 중에는 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애가 하나 입원을 하면 엄마 먼저 오시고 그럼 또 이제 엄마한테 설명하고 아빠 맞아요. 오시면 아빠한테 설명하고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한테 하고 이모, 삼촌, 외가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냥 다만 정부가 돈을 넣을 테니 의사들도 좀 같이 잘 합시다. 이걸 좀 넘어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까지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서로 좀 해결해 갈까. 소아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부모들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러면 부모들한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 특히 소아과 관련된 이야기를 권영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